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의 김규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급하게 영상을 좀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 결정이 선고가 지금 임박을 했습니다. 이 소식이 지금 4월 1일 날 오전에 10시 좀 넘어서 발표가 됐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게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재명 대표 관련한 주식들이 이제 상한가를 가고, 그 다음에 세종시 부동산 데이터를 보니까 이 세종시 부동산에 한 2, 3주 전부터 굉장히 뜨겁게 지금 세종시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한번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오늘 내용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좀 찍으면서 좀 염려스러운 좀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뭐냐면 이 정치적 상황에 따른 이 부동산과 주식시장,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상황들이 주식하고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오늘 방송 내용은 특정 정치적 입장이나 견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단순히 현재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그 배경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투자 결정에 참고할 수 있는 순수하게 정보 전달 목적의 컨텐츠임을 꼭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 주변에서도 한 몇 달 전인가, 한 2살인가 3달 전에 제 오랜 지인이 저한테 갑자기 전화를 해서 본인 고객들 중에 일부 분들이 지금 세종시 부동산이 굉장히 관심이 많다. 아파트 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세종시 부동산은 이거는 본질적인 가치가 아니라 좀 주식으로 따지면 테마주 같은 거다. 그래서 혹시라도 어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굉장히 급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베팅을 해가지고 돈을 벌지 안 벌지는 나는 장담할 수 없겠다. 그런 조언을 또 제가 드린 바가 있고, 또 제 주변에 굉장히 친한 지인이 이재명 관련한 주식들을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가지고 몇 개 투자를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니까 혹시라도 모르니까 이제 일부의 자금을 여기다가 좀 묻어놓고 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대통령 선거나 이런 게 좀 있을 때면 이렇게 테마주들이 굉장히 기승을 부리죠. 그래서 그런 거에 또 발빠른 투자자들은 또 거기에 또 편승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게 또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의 또 단편적인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월 11일 오전 11시에 선고를 하겠다. 그래서 요 뉴스가 제가 지금 방송을 찍는 게 25년 4월 1일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4월 1일 오전에 뉴스가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 뉴스가 발표가 되자마자 10시 반 조금 지나서 한 40분, 50분부터 이재명 관련한 주식들이 상한가 행진을 갔습니다. 형지 엘리트, 일성건설, 이스타코, 그 다음에 오리엔트 전공, 오리엔트 바이오 등등등 상당수 여러 종목들이 바로 뭐 거의 몇십 분 만에 상한가를 찍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도 상당한 변화의 흐름이 있는데요. 뭐냐면 이 세종시 부동산 시장이 갑작스러운 변화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왜 도대체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3월 5일날 3월 초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실 세종 이전 가능성을 검토해라고 지시를 한 것입니다. 3월 5일날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지시를 하고 난 다음에 과연 세종 부동산 시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 세종 부동산 시장의 수급과 동향을 가지고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종시 부동산의 가격을 좀 볼 텐데요. 가격은 지금 왼쪽으로 가고 있죠?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세종시 아파트의 가격은 아직 이상이 없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제 보통 이제 공인된 부동산 통계 데이터인 KB나 한국부동산은 데이터가 좀 느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국부동산은 데이터 기준으로 제가 본 거고요. 자, 이번에는 KB부동산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B부동산 데이터로 봐도 여전히 뭐 지금 하락을 하고 있죠. 매매 전세 하락이나 약간 보합 정도. 자, 이번에는 실시간 데이터를 좀 더 빠르게 반응하는 리치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치고를 봤더니 아직은 그닥 좋은 흐름이 아니죠. 지금 전세가는 좀 떨어지고 약간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걸로 봐서는 3월 달에는 지금 매매가 상승하는, 이거 보이시죠? 이게 지금 세종의 매매인데, 매매가
약간씩 하락하다가 지금 3월달에 약간 상승하는 요 정도의 모습인데, 그래서 지금까지의 가격 데이터만 봐서는 아예 무슨 뭐 세종시에 무슨 변화가 있냐 이럴 수 있는데,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많은 데이터들이 있지만 가장 발빠른 데이터가 뭐냐? 그건 바로 매매 전세 수급과 거래 동향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지금의 변화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세종시가 지금 이 데이터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데이터는 지금 3월 23일 날짜까지 지금 적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3월 5일 날 지시를 했는데 3월 23일, 즉 3월 24일이니까 이 데이터는 이제 3월 21일 날 발표가 된 거고 집계는 3월 17일 날 된 겁니다. 그래서 3월 둘째 주까지, 3월 둘째 주까지의 어떤 시장 동향이 여기에 포함이 된 거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발표하고 나서 한 5일 정도, 그쵸? 네, 그래서 요 당시를 보니까 지금 매도세는 많이 줄고 빨간색이 매수인데 매수세 살아나고 있죠? 그러면서 매매 수급이 다시 뜨겁게 지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의 한 초반 정도, 연초만큼 지금 살짝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전세 같은 경우가 지금 전세가 상당히 지금 반응이 좋죠? 자, 지금 전세 같은 경우가 수급이 계속 올라오면서 지금 조금씩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즉, 세종의 전세 시장이 조금씩 따끈따끈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세종의 전세가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고 있다. 자, 이런 건데, 아니, 김기현이 갑자기 뭐 썸네일에서 뭐 세종시 급등 이러면서 무슨 어그로 끌던데, 아니, 이거 봐서는 가격을 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수급 동향을 봐도 아직 지금 무슨 전혀 급등이 아닌데, 김기현 너 왜 갑자기 호들갑 떠냐?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는요 거래 동향 데이터로 한번 가볼게요. 이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겁니다. 이 데이터가 급등을 했거든요. 자, 먼저 보시면은 요게 이제 전국의 지역별 거래 동향 데이터인데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바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지역입니다. 매매 거래가. 그래서 오른쪽에 있으면 매매 거래가 활발하고, 왼쪽에 있으면 매매 거래가 한산하고, 위에 있으면 전세 거래가 활발하고, 밑에 있으면 전세 거래가 한산한 겁니다. 자, 그런데 매매나 전세나 가장 활발한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지금 세종입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지역이 세종이죠. 그래서 세종이 전국에서 매매 거래가 지금 제일 활발하다. 그리고 가장 위에 있죠? 즉 세종의 전세 거래가 가장 지금 활발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종의 지금 매매와 전세 거래가 도대체 얼마나 뜨겁냐, 얼마나 급등을 했냐 데이터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게 지금 세종의 매매 거래 동향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요 막대 그래프가 높을수록 거래가 굉장히 지금 활발한 겁니다.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기억나시죠? 2020년에 세종의 아파트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갔었죠. 전국에서 상승률이 제일 1등이었습니다. 2020년에. 이렇게 보시면 엄청나게 뜨거웠죠. 그리고 거의 한산했다가 23년에 조금 지금 활발해졌다가 23년 2월 말 정도에 매매거래 동향 데이터가 50으로 꽤 활발해졌습니다. 그 이후에 거래가 다시 한산해지고 거래가 매우 없다가 보이시나요? 이재명 대표가 세종시 검토해라 라고 한 그 이후부터 쭉쭉쭉 지금 늘어난 거 보이시나요? 네, 지금 하나, 둘, 셋. 그래서 지금 매매 거래 동향이 급속도로 지금 증가하고 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세종시의 지금 부동산 시장의 매매 거래가 굉장히 지금 활발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세종시 부동산의 매매에 아주 관심이 많다. 그리고 아마도 이런 현상은 당분간 조금 더 지속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세종시에 대해서는 항상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죠. 부동산 시장이 이제 테마주 같은 거다. 근데 이게 테마주가 최근에 정치적 상황과 지금 엮이면서 굉장히 단기적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고, 아직은 가격이 가장 빠른 리치고로 봐도 아직은, 왜냐면 실거래 되기까지는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상승으로 돌아섰지만 아마도 실거래가 다 신고가 되고 나면은 세종시의 아파트 가격이 꽤나 지금 급등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장의 해석과 전망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떤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일부 주식과 일부 부동산 지역이 굉장히 뜨겁게 지금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자, 결국은 현재의 정치적인 상황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거냐, 그쵸? 이게 지금 시장 반응의 핵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시장은 단순히 현재 상황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가능성과 그에 따른 위험을 함께 계산을 합니다.
그쵸. 아까 제가 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이 있기 한 두세 달 전에도 이미 제 주변에서 세종시 아파트에 대한 투자에 대한 견해를 여쭤보시는 이런 분들, 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주식에 또 일부 포트폴리오를 따서 투자하시는 이런 발빠른 투자자들이 있다라는 거. 따라서 최근에 주식 및 부동산 시장 동향은 일부 투자자들이 특정 정치적인 결과에 대한 가능성에 지금 베팅을 하고 있음을 지금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러한 시장 반응은 지금 확정된 미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지금 판단을 보여주는 것임을 꼭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아,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재명 지금 테마주 지금 빨리 따라잡고 세종시 아파트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혹시라도 계실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해서 제가 또 짚어봤는데요. 자, 첫 번째는 바로 단기적인 변동성입니다. 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는 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결정을 내리실 때 반드시 이 점을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팩트와 추측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시장에 떠도는 소문, 그리고 확인된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특히 정치적인 상황과 관련된 정보는 신중하게 검증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장기적 관점을 유지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정치적인 상황은 단기간에 급변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어떤 이런 정치적인 상황들 때문에 쫓아가는 부동산 투자나 쫓아가는 주식 투자를 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 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투자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